대한민국이 현재 직면한 사회 문제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46조는 저출산 문제와 이에 비롯한 고령화 문제와 수도권 집중화 문제를 행정법적으로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입니다. 한국은 1980년대에 저출산 사회에 진입했으나 2000년대 이후에야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 4.5명이었던 합계 출산율은 2022년 전국 기준 0.778, 서울은 0.598로 감소해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2000년대 이후 세계에서 가장 낮으며 올해는 0.6명 이하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2025년에는 한국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OECD 주요국 중 가장 빠르며 출산율은 0.72명으로 최저입니다. 기대 수명은 82.7세로 높아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2050년에는 세계 2위의 고령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는 5,175만 명이지만 서울의 인구는 약 937만 명, 경기도의 인구는 1,364만 명으로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인천광역시 등을 합친 수도권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50%가량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약 84%, 공기업 본사의 약 85%, 100대 대기업 본사의 92%도 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 산업화와 공업화의 지속으로 한국 전쟁 직후인 1960년대부터 꾸준히 늘어난 것입니다. 지난 40년간 약 4배가 증가한 수도권 인구는 앞으로 50%를 넘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일자리와 주택 부족을 야기하게 됩니다. 청년이 빠져나간 지역의 출산은 급감하지만 수도권 출산 증가는 이를 상쇄하지 못해 전국 출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지방의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수도권보다 더 심각해지면서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청년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리는 악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령층 이동률은 낮지만 지방의 고령 인구는 증가하고 청년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인구 이동률은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수도권은 여전히 인구 유입이 많습니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지방의 노동 인구 감소, 경제적 침체, 사회적 비용 증가, 도시 활력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하고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커집니다. 수도권으로 청년 인구가 몰려도 고령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경쟁만 치열해지며 수도권 집중화는 저출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본 제안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현 상황을 수도권 집중의 관점에서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도권 집중이 일어나게 된 연유를 법률적 원인과 사회적 원인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후 저출산과 고령화 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적 해결 방안을 도출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현행 헌법과 법률, 명령을 탐구해 국가가 수도권 집중화 및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또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한계는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헌법 제34조 2항을 통해 국가가 대한민국 사회의 공공복지 추구를 위해 수도권 집중화 및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31조 1항, 헌법 제120조 2항, 헌법 제123조 2항을 통해 국가가 교육, 자연환경, 경제의 지역별 차이를 없애려 노력해야 함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헌법 제14조를 통해 국가가 수도권 집중화 및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국민을 강제적으로 이주시키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위 헌법들을 통해 국가는 수도권 집중화 및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야 할 의무가 분명히 있고 또한 그 과정에서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는 침해하지 못함은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법률적 차원의 논의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입니다. 이 법률의 1, 2조는 각각 이 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으로 국가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가속화를 방지하고 저출산, 고령사회에도 국민들의 안정된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제7조부터 9조는 저출산 대책, 제11조부터 19조는 고령사회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입니다. 이 법률은 과밀억제권력, 성장관리전력, 자연보전권력을 규정하여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수당법입니다. 아동수당법은 대한민국에서 아동의 복지 증진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복지를 증진시켜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며 사회적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출산 기피 경향을 감소시키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분석한 문제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에 해당하는 첫 번째 법률적 문제점입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역차별인데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목적은 수도권의 과도한 성장을 억제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었으나 광명, 수원, 고양 등 12곳이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이면서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고 경제 침체가 발생했습니다. 기업들은 과밀억제권에서 성장관리권으로 이전하지 않으며 현재 기업 본사의 약 70%, 주요 대학의 약 50%가 여전히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이전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효율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법률은 부부의 한정한 혜택 제공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률적 부부 관계에만 혜택을 제공하지만 프랑스는 생활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동거계약을 신고하면 법률은 부부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은 일방의 신고로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 법적 기록이 남지 않고 위자료나 재산 분할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령화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저출산, 고령사회 관련법 및 정책의 추상적 표현이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관련 법은 주로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표현되며 이러한 접근은 구체적 계획 대비 효과가 미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은 위원회 설립 및 법과 정책 수립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부족합니다. 추상적인 표현과 위원회의 권한 부재로 장기적 정책 수립과 협력이 어려워지며 이러한 접근은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실패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계속해서 진행 중인 대한민국이지만 이런 사회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법적으로의 미흡한 반영도 큰 문제로 보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중교통에 적용되는 노인 무임 소송 정책은 만 65세라는 연령선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기준 연령을 고령화 사회를 고려하여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에만 노인도 교통비를 받자, 나이에 따른 차등 할인 제도를 도입하자 등 여러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이렇듯 현재 대한민국의 법 및 제도는 저출산 및 고령화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는 행위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제 문제 및 지방경제의 침체 문제입니다.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지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경제는 어려워져 과세 기반이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과세 체계는 재산세와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어 지방의 복지 서비스 악화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력에도 영향을 미쳐 지방쇠퇴와 영향력 약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노인 인구 증가로 지방의 소비가 감소해 경제적 침체와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사회적 문제점도 분석해 보았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완결 출산율 적용이 필요합니다. 현재 출산율 논의는 주로 합계 출산율을 사용하지만 이는 혼인이나 출산 시점이 변하는 국가의 실제 출산율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완결 출산율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 문제는 수도권 중심 사고로 인한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이 문제로 꼽힙니다. 고령화 문제가 공론화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대중들의 체감은 여전히 낮습니다. 이는 젊은 인구가 많은 수도권 중심 사고 때문입니다. 한국의 고령 인구 비율은 낮지만 고령화 속도는 빠르며 약 15년 뒤에는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의 속도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수도권에 젊은 인구가 몰려 있어 대중이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상황과 문제점을 고려하여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의 해결 방안을 나을 식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대학생 몇 명의 힘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거시적이고 이론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세분화하여 다루겠습니다. 법률적 문제점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출산 문제. 첫 번째,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역차별 문제.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규제가 필요 없는 지역에도 적용되어 경제난과 취업난을 야기하며 이는 결혼과 출산 의욕 저하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과밀억제권역의 기준을 현 시점에 맞게 재설정하여 수도권 내부의 균형 있는 성장과 인구 재분배를 촉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법률은 부부의 한정한 혜택 제공. 법률은 부부의 한정된 혜택을 사실혼 관계까지 확장하여 다양한 가족 제도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합니다. 프랑스의 생활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을 참고하여 사실혼 관계에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2. 고령화 문제. 첫 번째, 저출산 고령사회 관련 법 및 정책의 추상적 표현. 법의 추상적 표현을 구체화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만 필요합니다. 법과 정책의 세밀하고 정확한 표현이 특정 권리 보장에 필수적임을 사회가 인식해야 합니다. 두 번째,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법적 반영 미흡.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법과 제도의 이를 세세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계 자료를 신속히 갱신하고 연구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세밀한 법적 구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지방세제의 문제점 및 지방의 경제적 침체 문제. 지방과세 체계를 수정하여 수도권 집중화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통해
청년 인구의 유출을 격려하면 지방 고령화 문제와 경제적 침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점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출산 문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사회적 제약.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증대시켜 여성의 직장 복귀 가능성을 높이고 육아로 인한 여성의 직장 배제를 완화하여 출산 의사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에 대한 추가 혜택을 부여하거나 필수적 부여 일수를 지정하는 등의 방안을 도입해야 합니다. 2. 고령화 문제. 수도권 중심 사고로 인한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대중은 수도권에 집중된 젊은 인구 때문에 고령화 문제를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공익광고, 다큐멘터리, 뉴스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고령화 문제를 다루는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저희가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의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는 수도권 집중 현상과 관련된 법률적, 사회적 문제점에 주목하여 분석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카드뉴스와 유튜브 영상을 통해 홍보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즉각적인 큰 변화를 일으키기는 어렵겠지만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통해 법률과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사회 구조로의 전환을 기대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과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었으며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 분야에 대한 관심과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46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